봅시다. 6, 6, 6.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야, 이거 솔직히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게 솔직히 하기 싫었다. A가 2일 때랑 B가 뭐? 3일 때 나눠서 하는데, A가 20이면 A, B가 뭐가 아니면 돼요? 6이 아니면 되고, B가 이것도 A, B가 뭐가 아니면 돼? 6이 아니면 되잖냐? 해. 원매, 징한 거, 진짜, 이런 걸 물어보냐? 이거 뭐야? 색칠이야. 얘들아, 색칠을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개수로 하거나, 색칠 개수로 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나누거나. 이 두 가지로 처리하거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이 있어. 구분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러면 색깔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 색깔을 기준으로. 그럼 색깔을 기준으로 나누면, 아, 세 가지 그냥 다 쓰라고 했네. 어쩔 수 없다. 세 개를 다 쓰면은 이 색을 어떻게 칠할 건가라는 거야. 그럼 세 개를 다 칠하면 이렇게 되겠네. 혹시 이제 이 3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칠하는 경우 있겠지. 그리고 2 플러스 2 플러스 1 이게 있겠지. 오케이? 아니, 연락 왔어. 숙제 잘하게끔 해주겠대. 누가요? 봅시다. 그래, 너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게 뭐라 안 하시지? 너희들도 다 그러지 않냐? 엄마한테 뭐라 해봐요. 내가 오늘 끝나고 전화 드릴게. 알았지? 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3개, 3 플러스 1이면 3개를 먼저 칠할 수 있잖냐? 그럼 3개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3개를 선택하네. 그럼 나머지 2개는 색칠해주면 돼요? 2 곱하기 2네. 그렇지? 3개 다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 플러스 2를 이제 할 거야. 이게 이제 어렵네. 2 플러스 2 해보자. 기억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개가 똑같이 칠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칠해지고,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있고,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개가 똑같이 칠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가? 지금 하나 안 샜다. 오, 잠깐 기다려. 순서를 지켜서 하자.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랑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응. 나머지 하나는 딴 색깔 칠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딱 하나 있고, 맨 앞에는 그냥 냅두는 거야. 아, 맨 앞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방금 우리가 다 셌거든.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전시에서 2개만 쓰는 경우는 아, 그러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결론은 그렇게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색깔을 경우를 나눠서 하고 싶은 거야. 이거 한 번쯤 해봐. 지금 내가 이제 이거 하고 싶은 거야. 해보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는 앞에서 셌겠네.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앞에서 셌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이거랑 얘가 이거 이렇게 2개 있거든? 2개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2개 있어. 두 번째 경우는 이거랑 뭐가 있냐면 이거 이렇게 2개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이거 하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 2개 칠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똑같은 걸 칠하면 안 되지. 얘는 이렇게 2개 있고 마지막 거는 없어요. 오케이? 마지막 건 없어. 맨 앞에를 이미 색칠하는 경우를 이미 다 샜거든. 그럼 총 몇 가지가 생겼어요?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있는 거야? 2개를 똑같은 색깔로 칠하는 영역을 나누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색칠을 하는 거잖아. 3팩토리얼만큼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럼 아까쯤에 그 경우랑 이 2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쉽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 쉬워요. 세 가지 색을 여기 칠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개만큼 있어요. 이거만큼 있거든? 근데 어떤 경우를 제외할 거냐면 2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를 제외할 거예요. 오케이?
이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1번색, 2번색, 1번색, 2번색, 1번색, 2번색.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만 빼주면 돼요. 오케이? 한 개만 칠하면 돼요. 뭐? 안 되구나.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맞죠? 중에 두 개 고르고 그 뒤집어서도. 그러네요. 총 6가지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색칠하는 경우만 쭉 다 해볼 건데, 색칠하는 경우가 여기 쭉 나올 거거든. 이것도 색칠하는 경우야. 이거 한번 봐보자. 얘가 뭐냐면 A, B, C, D가 0이 아니래. 그러니까 A가 B가 아니고 C가 아니고 D가 아니고 D도 A가 아니에요. 오케이? 좀 이런 거거든. 다른 숫자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게 6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는 것은 다른 거를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 이 네 개를 6가지 색을 칠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아. 이게 4개짜리 순환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거든. 이 4개짜리 순환되는 형태가 있어.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도 색깔의 개수로 처리할 수 있어. 당연히. 그리고 영역을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색깔의 개수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4가지 색깔을 이용하는 경우, 3가지 색깔을 이용하는 경우, 2가지 색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숫자를 4개를 쓰는 경우, 3개를 쓰는 경우,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걸 내가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왜 지금 계속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2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 쉬운 방법들이 있어. 그것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요? 그리고 바로 나열하면 돼요. 4P3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네? 이게 실제로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3개의 선택을 하는 거는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느 2개는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2가지고 3개를 나열하면 돼요. 2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냥 나열하면 돼요. 오케이? 이것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색깔의 개수를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색칠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A, B, C, D가 있으면 이 C랑 A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영역을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A랑 C가 같아버리면 얘는 6, 5, 4 이렇게 있는 거예요? 6, 5 곱하기 5네. 미안. 이것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6가지고 5가지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A랑 C가 달라버리면 6가지, 5가지고 4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가지, 5가지고 4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영역을 나누는 경우 있잖냐. 색칠할 때 이게 4개 순환하는 경우는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데 5개 순환하는 경우는 좀 더 다르고 6개 순환하는 형태도 좀 달라요. 오케이? 그건 너희들이 이제 여기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한번 좀 이따 한번 봐보자. 그럼 색칠하는 경우가 어디 또 있냐면 아침에 여기 있었죠. 6개짜리 여기 있잖냐. 6개짜리. 여기 있어요. 6개짜리. 오케이? 이 6개짜리를 칠한다라는 게 되어 있으면 이 서로 다른 5개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거잖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5개, 4개, 3개, 2개를 나눠서 색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6개니까 당연히 2개만 색칠할 줘도 상관없잖냐. 띄엄띄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는 뭐냐면 5개를 이용해서 색칠한다라는 경우는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 6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야 돼. 그지? 6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야 돼. 그러면은 6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하는 것 중에 이웃하는 경우 6개는 빼야 돼요. 오케이? 이웃하는 경우가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 빼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색이 칠할 수 있는 2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500만 곱해주면 돼요. 색깔을 이제 칠하는 거니까. 그럼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이제 어렵기 시작해. 얘는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있고. 오케이?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어.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치고 팔짝 뛰어오르셔, 이게.
인재 개수가 세는 게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사실 색깔로 나누는 게 여기에서는 조금 힘든 방법이야. 그렇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한 번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야. 봐봤더니 에이스가 묶인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랑 B, D, F 이게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색칠해주면 되는데 6개 중에 4개를 색을 뽑아 색칠할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 6, C, 4에서 뽑은 다음에 나이란 걸 나중에 곱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하자. 2 플러스 2 플러스 1은 아까 침의 그 경우랑 비슷해. 뭐냐면 AC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AC가 이렇게 되는 묶이는 경우, 똑같은 색이 칠하는 경우, 그리고 AD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두 칸 띄고 한 칸 띄고. 오케이? 어떻게 돌리든 두 칸 띄고 한 칸 띄고 밖에 안 나와. 이게 이제 색칠되는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봐보자. 얘가 두 칸 띈 형태를 생각해봐서 두 칸 띈 형태를 생각을 하면 나머지가 칠해지는 경우를 고민하면 봐봐. 이 한 칸을 끼고 도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 대칭인 형태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거잖냐? 이거를 한 칸씩 한 칸씩 돌리는 거예요. 그럼 총 3가지가 있어. 색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거든. 이렇게 칠했을 때 우리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어떤 모양들이 있나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 나머지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칠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칠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오거든. 4가지가 나와. 그러면은 이것은 개수 세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씩 따로따로 써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 경우야. 첫 번째는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 두 번째는 이 경우거든.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왜? 얘를 기준으로 6가지로 돌려버리는 거거든. 그래요? 이 6가지 있어. 근데 이 경우 있잖냐? 똑같아요. 방금 전에 그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돌리는 경우가 어차피 똑같은 경우야. 색칠하는 게. 그다음 마지막은 이 경우가 있거든. 이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양쪽에 비어있는 상태로. 그래요? 그러면 얘는 몇 개 있어? 6개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 경우의 수에다가 뭐를 색깔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색깔로 나누는 경우를 할까요? 3가지 색깔로 나누는 경우는 4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고, 3 플러스 2 플러스 1이 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있어요. 오케이? 이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직접 나눠봐. 오케이? 근데 이거 4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안 돼. 이웃하는 경우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되겠지? 얘는 돼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3개가 에이스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랑 나머지 2개를 색칠하는 경우가 3가지야. 그리고 DBD도 똑같이 형태로 있어요.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뭐냐면 일단 A랑 C가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 있고 D가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 있고 E가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 있거든. 그러면 A랑 C가 같은 색으로 칠해지면 나머지 것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딱 이거 하나뿐이야. 그럼 이런 모양이 몇 개 나오냐면 딱 3개 나와요. 오케이? 이런 모양이 딱 3개 나와. 그 이상은 안 나오거든. 이 얘를 기준으로 돌린 거니까. 3개 나오거든? 3개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대칭인 형태를 기준으로 색칠하는 경우는 방금 전에 똑같은 모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바로 옆에 걸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전이랑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총 몇 개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이 자체로 한 가지밖에 없네요. 오케이? 이 자체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얘를 뭐 해주겠습니다라는 거냐면 나열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다시 색깔을 뽑아서 63에서 나열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두 가지 색깔은 그 자체로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거기다 이 색깔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거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야. 근데 당연히 색깔로 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같은 거 다른 걸로 나눈 거잖냐? 이게 뭐냐면 5개짜리나 4개짜리나 6개짜리나 다 똑같아. 이게 6개짜리, 6개가 순환되는 형태잖아. 얘는 뭐냐면 그냥 한 칸 띄고 한 칸을 같은 거 다른 걸로 놓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스가 다 같은 색인 경우. 오케이? 두 개만 같은 색인 경우. 모두 다 다른 색인 경우. 오케이? 이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다 같은 색인 경우면 여기는 각각 색깔을 칠해주면 되잖냐? 그러니까 에이스가 색칠하는 경우가 5가지인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색칠하는 경우는 뭐예요? 4의 세제곱까지만큼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색이에요? 이게 다른 색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B에 색칠되는 게 4가지, 3가지, 3가지예요. 오케이? 4가지, 3가지, 3가지예요. 오케이? 이렇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AC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있어요? 3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3을 더해주면 돼. 모두 다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색칠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있거든? 이웃단 두 개와 다른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라서 각각을 2가지씩 칠해줄 수, 3가지씩 칠해줄 수 있어요. 3가지 칠할 수 있고, 3가지 칠할 수 있고, 3가지 칠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한 칸 띄고가 같은 거 다른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짝수차수에 대한 이 회전된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4개도 똑같아. 4개가 있을 때는 A랑 C가 같은 거 다른 걸로 나눠줬잖냐? 이게 같은 거 다른 걸로 나눠줬잖아. 근데 6개짜리는 한 칸 띄고를 같은 거 다른 걸로 나눠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근데 5개짜리는 느낌이 좀 달라. 조금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5개짜리는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면 낼게. 오케이? 너희들 고민해보면 되잖냐? 5개짜리는 차라리 색깔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할지 몰라. 아까 처음에 쓸 때 같은 거 다른 거에 대한 내가 얘기를 했잖냐. 이런 거는 돌렸을 때 같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너희들이 잘 생각해 줘야 돼. 색깔로 나눌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거 있잖냐. 한 칸 띄고 한 개 다른 색깔로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생각보다 너희들한테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봐보자. 뭐?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리는 경우의 수가 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요? 내가 그 엘리베이터 문제는 내가 항상 문제를 삼아. 7층까지 있어? 8층까지 있어? 7층까지 있다고. 그래서 얘가 몇 층부터 내릴 수 있어? 2층부터 내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엘리베이터를 탔어. 출발한 다음에 내리는 거야?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리는 거야? 이거 좀 헷갈리지? 나 이거 맨날 헷갈리더라? 왜냐면 1층에 섰다가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시 들고 내릴 수 있잖아.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이유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3층부터 11층까지. 그제 2층부터 하자. 몇 명이 탔다고? 3명이요. 3명이 탔어. 각자 한 명마다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씩 있어? 아니 잠깐만. 다 다른 층이라고? 네. 그러면은 7P3이겠지? 네? 7개의 층을. 이웃하지 않죠. 예, 갑자기 이제 이웃하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경우로 생각해야겠네.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얘를 뽑는 경우의 수를 뽑아야 돼요? 그럼 7개를 이웃하지 않게 뽑는 거지. 3개를. 그러면 봐봐. 얘는 어떻게 항상 하는 거냐면, 2개를 제외하세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2개를 제외할 거야? 그럼 3자리 뽑히잖아. 이 2자리를 하나하나에 넣으면 돼요. 그럼 사이사이에 한 개씩 생기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7, C, 5개 있어요?
7C 7이란다. 5C 3개 있어요? 여기에다가 얘들 넣어주면 돼? 3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있잖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생기면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 이웃하는 사이의 개수를 빼주고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관념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쉬워져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 아이들 너 좀 기억해. 내가 이제 뒷부분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알았어? 이해했냐? 뺐다가 다시 넣는 거야? 5개예요. 뭐? 경우의 수가. 경우수 깜깜한 소리 하냐? 네, 계속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색깔은 다 했으니까 다른 갑시다. 다시 우리가 시험 보려면 할 게 많아. 봐보자. 이건 좀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모든 항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래. 근데 너희들이 이거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7자식이면 항이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7자식이면 항이 8개 있어요. 8개. 개수면 상수항은 이게 아니어도 돼요. 개수? 상수항은 1 또는 마이너스 2. 아, 또는 상수항으로 바꾸자. 오케이? 이거 바꿔야 맞는 거네. 근데 이제 사실 상수항도 생각한 게 맞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좀 그런다. 상수항도 포함합시다. 그래야 맞는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의 의미는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1 마이너스 1로 생각했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라는 것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7차식이면 중간에 비어 있어도 되잖아요. 홀수가 4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7 모든 항이 차 있고 6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항의 근 개수가 0이잖아. 아, 오케이? 홀수항이랑 짝수항의 부호가 똑같이 나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나눠서 처리하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홀수항이 나올 수 있는 합이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요? 그러면 짝수항에 나올 수 있는 항의 합이 결정이 돼요. 얘도 4. 부호가 정확히 많이 반대니까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냐면 그냥 하나만 구해주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오더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만 구해주면 얘는 이거에 대한 것은 바로 따라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자체는 한 가지가 있거든? 이 자체는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나오면 돼요? 4개 중에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게 4개 중에 4개 나오면 되고 4개 중에 3개 나오면 되고 4개 중에 2개 나오면 되고 1개 나오면 되고 1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왜?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A7, A5, A3, A1 얘는 마이너스 A6, A4, A2, A0 얘는 플러스. 그래요?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4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시 4. 1이 나올 수 있는 개수. 제곱계 있네. 그래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거든? 4시 2. 제곱계 있겠네? 오히려 4시 3. 2가 나오려면 4개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시 2의 제곱. 4시 1의 제곱. 4시 제로의 제곱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다음 시간 내용이라서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다 더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그 다음 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59분이에요. 보자. 아니,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여기 전까지만. 여기 전까지만 설명할게. 학원 가야 되는데. 알았어. 아 진짜 좀. 이게 너무 쉬워서 그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거 너희들 111 적었던 건 기억나요?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야. 여기까지 한 가지거든.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몇 가지예요? 1이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생겨. 오케이? 여전히 여기 1이니까 여기는 한 가지야. 여기도 한 가지예요. 이제 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 한 가지거든. 여기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에다가 8가지가 있어. 총 몇 가지 생겨요? 10가지가 생겨요. 그럼 여기도 10가지고 여기 한 가지일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여기로 가는 게 몇 가지야? 21가지예요. 21가지예요. 여기는 40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40 곱하기 2, 80, 101. 101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202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11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시험 여기까지 낼게요.